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전망 동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승을 말하는 상승론자나 하락을 말하는 하락론자는 주구장창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하락하는 하락론자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현호 입장에서 영상을 찍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겪은 그러한 느낌과 부동산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동향이 어떤가요? 안 좋잖아요. 제가 안 좋은 게 최근에 안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 시장이면서 부동산 상황만 보면 안 됩니다. 해외 경제 동향과 또한 증시 동향도 같이 봐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 4.3분기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3,000선으로 떨어지면서 현장 분위기 같은 경우도 전과 같지 않게 관망세가 뚜렷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변하는 게 아닌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부동산 추세들을 보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금리 인상이 급박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자체에서 경제, 특히 미국 증시나 해외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면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이자 부담에 따라 이자 부담도 더해지는 상황 자체에서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정책 동향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자체에서 악재와 호재들을 말씀드렸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호재 같은 경우는 계속 반영을 했다고 하면 악재는 하나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시장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한 악재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추세들은 가랑비에 옷 접는다고 조금씩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도 6월 셋째 주 6월 20일 기준입니다. 주간 아파트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지수 변동률이나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수치에서는 전주 대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수치에서 하락폭이 커졌다는 것은 지역별로 해서도 평균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데는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균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마이너스 0.02%, 전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조금 더 깊어지면서 0.03%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하락폭이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0.03%, 전주 대비 0.04% 하락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0.02%로 전주 대비 하락폭을 키웠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하락을 하면서 매매, 전세, 최근 들어서는 두 양대의 매매든 전세든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전국 마이너스 0.02% 하락입니다. 전주 대비 똑같고요. 수도권도 마이너스 0.03% 하락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전주는 보합이었지만 이번에 마이너스 0.02% 하락했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0.01% 하락하면서 전주랑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들을 봐도요, 하락폭이 큰 지역들을 보면 대구나 세종 같은 지역이 하락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해제될 수 있다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들을 봐도 우선순위는 대구나 세종 지역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금리가 너무 급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러면 앞으로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급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과 더불어 우리나라 한국 금리도
미국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번에 또 올릴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급격한 금리 인상 부담과 경제 위기로 최근에 치달으면서 증시 시장이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등 다양한 정책 방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보기는 굉장히 뚜렷해지면서 매수자 같은 경우도 지금 눈치 보기가 굉장히 매수자들이 한 발 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전체 4주 연속 하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매물이 나오면서 매물은 누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자체에서도 매수자들이 함부로 사지 않는 그러한 눈치 보기 현상이 뚜렷한 상태에서 서울 전체적으로 4주 연속 하락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홍은, 부가연동, 강북 14개구 마이너스 0.04% 하락했습니다. 노원구, 노도광이라고 서울의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 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저가 지역이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노도광부터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 11개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1% 하락. 그 중에서도 서초구 같은 경우는 0.02%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보합권이고요. 송파구는 마이너스 0.02%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강서, 강동,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대다수 지역이 하락하면서 강남 전체가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기 신도시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1기 신도시들과 2기 신도시들의 그 체감 같은 경우는 좀 틀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상황 자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호재는 호재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상황이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부동산 가격이 안 빠지는 게 그만큼 다행이라는, 안 빠지는 게 그만큼 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 중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2기 신도시나 타 지역들 대비는 좀 버티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데 떨어질 때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6%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 가장 상승폭이 컸던 작년에 상승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하락폭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 순으로 상승을 했다 그러면 하락폭 같은 경우는 인천, 경기, 서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마이너스 0.0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천, 평택 등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는 0.32% 상승하고 있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빠진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도 0.10% 상승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상대적으로 체감 경기는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와 함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떨어졌을 때 버티는 게 센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성남 분당구 같은 경우도 0.03% 상승, 고양시 일산 서구 0.03%,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곳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소폭 상승으로 상대적으로는 다른 지역이 떨어지면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폭은 미약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 마이너스 0.02% 하락, 광명시 0.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등 대부분의 지역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지역들이 경기도 수도권 지역 중에 1기 신도시들 빼고는요, 나머지 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하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간 지역일수록 그만큼 가격 부담과 함께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 동향들을 봐도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 대부분의 지역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너무 많이 올라간 높은 전세 가격 부담과 또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 전세대금 대출 같은 경우도
금리가 워낙 높은 상태에서 매물이 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매매 대비해서는 하락폭은 좀 작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 중에 강북 14개구, 강남 11개구 하락폭은 마이너스 0.02%, 0.01%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가 매매가와 대비해서도 똑같이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이 인천입니다. 마이너스 0.09%로 하락이 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큰데요. 전주 대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2% 하락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9%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2%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그래프를 봐도요. 그래프 폭이 소폭이지만 하향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요. 매매, 전세 대부분의 지역들이 소폭이지만 꺾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봐도요. 가장 하락폭이 큰 게 인천, 경기, 강북, 서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이 하락폭은 가장 작은데요. 주요 지역 전세 가격 변동률을 봐도요. 인천이 매매가 대비해서도 하락폭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면 상승하는 지역이 많으면 아직까지는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죠. 공포 지역 중에 상승하는 지역과 보합과 하락 지역들을 봐도요. 요번 주 대비해서 상승하는 지역이요. 지금 현재 포지션을 봐도요. 상승하는 지역이 많으면은 아직까지는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락하는 지역이 많으면은 하락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역 분포 추이들을 봐도요. 매매 가격부터 보면 상승하는 지역이요. 53개구로 전주 대비 줄었습니다. 보합 지역은 14개구로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109 지역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추이들을 봐도 하락하는 지역이 70개, 80개, 90개에서 1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서 상승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겠죠. 80, 70, 60에서 50개 구로 50개 지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매매가와는 조금 틀리게 지금 팽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승하는 지역이 72개, 하락하는 지역이 73개, 보합지구가 31개, 좀 매매가 대비해서는 전세 같은 경우는 좀 팽팽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임대차 3법에 따라 갱신 청구가 만료되는 8월에 따라 눈치 보기 현상은 좀 더 뚜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락하는 지역이 그래도 일부 조금 늘어나면서 상승하는 지역이 줄면서 지금은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모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동향들을 말씀드릴 때 일부 말씀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전망들을 할 때 오른다고만 말하면은 대부분 지금까지는 맞았어요. 그렇지만 조그만한 올라가는 폭 내에서도 진폭들이 있고요. 올라가는 폭 내에서도 떨어지는 기간이 있고 하락하는 지역에서도 하락 추세에서도 상승하는 지역이 있는데 주구장창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때그때에 맞춰서 최근 전망에 따라 지금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실무에 있으면서 부동산 체감 그런 분위기에 더불어 같이 말씀드린다는 점 좀 말씀드리면서 도움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